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더 리버 인 더 파인트리. 제가 즐겨 듣는 음악 중에 한 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주 깊은 숲이죠. 울울창창한 소나무 숲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강줄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이 깊게 패이지를 못하고 멀건 황토 점토 같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지역인데요. 이렇게 물골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더운 날 햇살이 아주 무겁게 내리 쪼이고 있죠. 산을 가는 게 너무 덥지 않느냐, 난도 없는 시기에 뭐하러 개 고생하면서 산을 오르느냐, 좀 이따 장마철 끝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정말요, 산속에 들어오면은 바깥 기온은 뭐 30도를 오르내리더라도 숲속은 은은한 그늘과 또 상쾌한 바람이 불어서 사실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참, 제 채널에 정말 애독해 주시는 그 구독자 한 분께서, 녹자님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라고 지적 아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도치법으로 은사실? 이렇게? 어쨌든 재미있는 뭐라 그럴까요? 지적 같지 않은 지적이었습니다만은 조금 말의 어감을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해 달라는 그러한 작은 충고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조금 사실은을 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숲 자체가 부엽토와 육송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이렇게 잘 썩질 않습니다. 부엽토가 많이 쌓이긴 했습니다만 잘 썩지 않고, 이제껏 산행 탐난을 했습니다만은 난을 한 촉도 보질 못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지역인데요. 느낌상으로는 정말 좋은 생강근 무더기들이 듬성듬성 한 무더기씩 자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 척도 구경을 못했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난이 흔히 나오질 않고 또 보이질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동안 제가 가보질 못했던 새로운 지역을 탐난 산행차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친구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조금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숲속에서 맞는 이런 상쾌한 바람 탓에 그런 아쉬움은 잠시 뒤로 접어두고 계속해서 희망만 간직하고서 산을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산을 올라보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보는 대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탐소하여 보겠습니다. 난을 한 척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상상하고 계시는 나는 출란이죠. 우리의 사철성 출란. 하지만 제가 말하는 나는 활렵성 난도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지금 난이 이렇게 한 무더기가 자생을 하고 있네요.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꽃대는 없습니다만은 출란이 아니고 그렇다고 맹문동은 아닙니다. 타레난초입니다. 단엽 같죠? 잎이 정말 멋집니다. 단엽 같습니다. 야, 이게 출란 같았으면 지금 난리가 났죠. 하지만 야생 난도, 우리 활렵성 난도 우리 난과 식물의 일종이고 또 송이는 작습니다만은 출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주판, 부판, 설판, 봉심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식물은 과를 결정짓는 요소가 꽃의 형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한란이나 출란과 같은 꽃의 형식을 가진 꽃들은 모두 난과 식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토막 상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이 타레난꽃도 아직은 좀 어린 개체 같아서 꽃은 없습니다만은 이 뿌리를 파보면은 난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난뿌리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좀 가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여튼 꽃사지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화면 위에다가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죠. 여튼 출란은 아직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조건은 상당히 좋고 보시다시피 아주 적당한 반그늘에 아주 남양바지에 아주 출란이 생장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인연이 닿지 않은 탓인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줄기가 앞에 이것도 레알입니다. 레알 삐쭉 솟아있는 친구가
와, 이 하수호 대물인데요. 하수호 다들 아시죠? 심장 모양을 닮은 잎에 이 기부가 하얗고 이 붉은 빛이 나는 거는 이제 박주갈이라고 다들 구분하시죠. 이 심장 하트 모양의 잎에 이 기부 쪽이 투명한 소심처럼 하얀 이런 잎은, 그리고 약간 솜털이 보송보송 있죠. 이 친구는 이제 하수호가 되겠고요. 박주갈이는 저희가 코팅된 것처럼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이 잎 기부 쪽이 붉은 빛이 납니다. 그 친구는 박주갈이다. 이 상당히 대물인데요. 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구독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듯이 이런 토막 상식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또 여기서 파 제끼고 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 박주갈이와 하수호의 차이점만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대물 하수호를 만났다. 하지만 녹제는 캐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패스! 다음 장사에서 뵙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 산을 헤매었습니다. 빵 한쪽으로 빵보떼 점심을 때우고 정말 어렵게 만난 생강근인데요. 지금 작은 친구들이 고물고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정말 반갑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견에 보기에도 좀 키워볼까요? 상당히 육질도 좋고 바닥바닥하니 개체가 상당히 좋은 개체 같은데, 지난 가을에 이제 눈이 터 있었을 것 같죠. 그래서 봄이 되니까 좀 활력 있게 좀 자라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검은 잎에 육질도 이 친구가 제일 똘똘한 친구 같은데, 뭔가는 좀 기르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생강근들이 한쪽씩 이렇게 비교적, 이 친구들은 이제 좀 육질이 얇은데 이 친구는 뭐 바닥하니 정말 뭐 좀 뭔가 좀 유혹하는 듯한 그런 눈짓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도 지금 이 친구들이 요 안에가 생강근 뭉치가 지금 대량으로 묻혀 있어서 한쪽씩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건드리게 되면은 지금 또 뭐 다시 가서 뭐 이 친구들 언제 또 자라서 꽃을 보고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어린 개체들은 여기 놔두면 또 자동으로 죽거나 겨울에 얼어 죽거나 도태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갈등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리 어린 친구들을 데려가자니 그렇고 안 데려가자니 서운하고, 갈등이 이 뇌리를 후벼 파고 있습니다만은 갈등을 접고 두고 가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이곳을 방문해서 이 친구들의 성장한 모습과 더불어 인연이 닿는지 그때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힘겹게 오른 산행에서 이렇게 생강근이 자라는 무더기를 한 무더기쯤 볼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오후입니다. 방금 점심 대신 빵보떼를 때우고 산행을 하는 중에 빵처럼 생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비단 그물버섯 종류죠. 비단 그물버섯 종류인데 사실은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걸쳐서 적당한 침렵사 활렵수가 군생하는 그런 지역에 자라는 버섯이 되겠습니다만은, 5월인데도 벌써 이 친구가 나왔네요. 정신없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보면은 그물버섯이기 때문에 밑에를 보면 그물 모양의 포자가 생길 것, 그렇죠? 그물처럼 생겼죠. 어차피 뜯었습니다. 빵처럼 생겼습니다. 이 그물코처럼 이 뒷부분이 그물코처럼 생겨서 이제 그물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식용입니다. 아주 맛이 좋죠. 빵처럼 생겼습니다. 찐빵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가을에 이제 잘 말려서 찌개나 이런 데 넣어 먹으면 정말 고기 같거든요. 식감이 좋습니다. 비단 그물버섯의 종류도 이제 큰 비단 그물버섯, 붉은 비단 그물버섯, 젖비단 그물버섯, 우리가 흔히 솔버섯이라고 부르는 황소 비단 그물버섯,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벌써 많이 먹었네요, 여기는. 하여튼 빵을 먹고 나서 그런지 빵처럼 보여서 얼른 눈길이 가네요. 비단 그물버섯, 정신없는 친구였습니다. 해가 살포시 서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되었고요. 저도 이제 하산을 준비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제가 잠시 쉬면서 이 나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연의 폭력이 느껴집니다. 정말 굉장히 큰 소나무인데요. 바람에 못 이겨서 그랬는지 태풍 때문에 그랬는지 소나무가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갈라져 버린 모습인데요. 이 거대한 소나무가 옆으로 찢어질 정도로 바람의 힘이든지 어떤 눈이 많이 왔기 때문일까요? 하여튼 자연의 그 폭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비와 더운 그 여름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올 그 고온 다습한 더운 날씨에 난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온 다습한 날씨는 뭐 조금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어느 여름이나 덥지 않은 여름이 없고 다습하지 않은 여름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난을 기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온 다습할수록 곰팡이라든가 세균의 번식이 활발하죠. 왕성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만이 답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통풍이죠. 난실 환경이 쾌적하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줘야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뭐 선풍기나 환풍기를 돌려서라도 어느 정도 공기의 흐름을 계속해서 내부와 외부가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풍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여름이라고 해서 신화가 자라는 계절에 너무 물을 아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 주기가 대박과 쪽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을 준다는 것이 단순히 난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뿌리가 호흡을 하고 내뱉은 일산화탄소를 분내에서 빼주고 새로운 공기와 산소를 넣어준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기를 바꿔준다는 개념으로 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분내의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어야 뿌리가 잘 자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름철 방법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내에 적체되지 않도록 일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 물을 자주 주시고 용존 산소량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의 공기 흐름이 잘 흐르도록 강제 환기라도 시켜주시는 것이 난이 잘 자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빵보떼를 해가면서 즐거운 산행을 이어갔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인연초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생난인 타레난도 만났고 빵을 닮은 비단 그물버섯도 만났고 여러분과의 대화는 즐거웠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닫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알찬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야생 다래가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웠습니다. 야, 우리는 이곳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다래도 많이 따볼까요? 녹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